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남녀간의 동거에 대해서 심층 깊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콘텐츠가 좀 길어졌는데 좀 동거를 했을 때 일어나는 법률적 문제, 혼인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혼인과 관련된 개념이 보통 몇 가지가 있죠? 일단 혼인은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는데요. 보통 결혼식을 하죠.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하면 법률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해도 서로 이제 결혼의 의사가 있고 혼인관계 실체가 있고 혼인신고만 안 했어요. 사실혼입니다. 그렇죠. 둘 다 결혼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차이는 뭐냐?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각각 그 배우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권리도 있는 건데, 딱 하나 차이는 법률혼만 상속의 대상이 되고 사실혼은 사실은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혼을 이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걸 이혼이라 그러고, 사실혼도 이혼 같은 개념이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사실혼의 파기라고 합니다. 똑같이 나중에 재판하면서 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양육권도 발생하고 이러는 건데,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게 차이점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동거와 사실혼을 봤었을 때 사실혼 아까 호변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결혼 생활이어야 돼요. 결혼식이 가장 큰 게 될 수가 있겠죠.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 결혼의 의사가 있었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고, 결혼식만 했으면 당연히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호칭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결혼식을 안 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못 보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결혼식을 했다면 사실혼으로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거의 그건 되고 100%라고 보는 거고. 결혼식을 안 하는 사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크게 결혼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뭐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행태를 보였냐, 실제 결혼한 사람들의 그런 행동 양상을 보였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 가족을 이렇게 어떻게 교류를 하고 이렇게 했느냐도 중요한 거고. 가장 큰 예가 결혼식은 안 올렸는데 여자분이 남자분의 부모님한테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자분은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서로 포칭할 때 여보,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내 와이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열을 올리면서 사실혼에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혼까지는 결혼이기 때문에 상속을 저희가 받습니다. 근데 동거는 이별을 하거나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은 단순 동거일 때는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김변이 얘기한,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로서 뭐 서로 뭐 자기 여보 자기야하고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하고, 그 여자는 반대로 시어머니 시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단순히 예비 부부로서 이렇게 앞으로 부르자라는 경우가 있고, 진짜 완전히 혼인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우리 결혼할 사이니까 앞으로 뭐 예비 시어머니, 예비 뭐 장인어른 이 개념을 사실 사실혼으로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모임이 있는데 이미 부부로 성립이 된 상태로 소개하느냐, 아니면 우리 예비 부부냐, 그건 또 다른 거거든요. 실제로 가족 간의 행사인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조카가 있는데 내 여자친구를 보고 외숙모라고 부른다거나, 이거는 또 경우가 되게 달라지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판례도 있어요. 단순히 그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의 가족 모임,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 부모님의 생신, 내 여자친구 부모님의 생신에 참석했지만 그리고 주변 뭐 같이 스포츠 모임을 했는데 거기는 서로 부부라고 소개를 안 하고 그냥 내 남자친구예요, 내 여자친구예요 라고 소개를 한 거야. 근데 결혼식은 안 했어요. 이 경우에 판례는 사실혼으로 안 봅니다. 동거로만 봐요. 근데 이게 물론 들여다보면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혼인 생활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가족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온 가족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숙모, 조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인정이 되는 거고요. 경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동거와 사실혼이 어떤 법적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 문제인데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동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별을 했을 때 발생되는 법률적인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여자친구네 집에 동거를 했어요. 그럼 반대로 내 여자친구 우리 집에 왔어. 가지고 있는 집만 빼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증금과 남아있는 월세 같은 경우는 민사적 문제니까 그건 알아서 잘 정산만 잘하면 되는 동거 거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고 여자친구야, 제 집이 있고 제가 보증금 다 내고 제 돈으로, 월세도 제 돈으로 냈어요. 근데 내 여자친구는 서로 관리비만 반반씩 부담을 했어요. 근데 동거가 끝났어. 내가 그냥 얹혀 산 거네. 그렇죠. 근데 동거가 끝나고 한 1년 같이 살았어. 1년 동안 보증금은 뭐 내가 이자 감당할 테니까 월세 반 줘. 이게 될까요? 너무 쪼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나는 쪼잔해 보일지언정 시청자분들한테. 아닙니다. 호면은 절대 쪼잔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그 돈 사람 다 죽여놓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믿습니까? 돈 빌려줄 때 꿀팁을 보도록 하세요. 저희 컨텐츠. 그래요. 그걸 참조해 주세요. 자, 이런 경우에 월세 반 줘? 이거 될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상증여로 보이고, 실제로 같이 서로 사랑하고 살 때 숨소리만 들어도 행복한데 당연히 그냥 살라고 했겠지. 법원도 그렇게 판단할 맞아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만약에 남자가 한다,
아니 한쪽이 부담은 쪽이 한다. 태반은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증여로 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없는 증여로 보기 조건부 때문에 없이 같이 내가 이거 부담할 테니까 들어와서 살자라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사실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혼인관계 실체가 있고 애가 없다고 치더라도요, 실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과 권리와 의무를 다 행사하며 살았어, 잘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고 이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내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이 돼서 내가 이제 결혼 생활을 종료하겠다, 이때 법률적 효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부부 당사자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밖에 쌍속 없잖아요. 빼고는 다 똑같으니까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부부 공동 생활을 한 기간이 꽤 되고 같이 이제 재산을 증식했어요. 그럼 재산 분할도 해야죠. 만약 내 아내 명의로 아파트가 돼 있어도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내 아내 명의로 아파트가 돼 있다, 절반 내 거다라는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애까지 있다, 그럼 양육권도 이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같은 거나 뭐 재산 분할 같은 거 그런 사건 해보면은 어떻게든 자기 명의로 재산 있는 사람은 사실혼 아니라고 동거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그냥 그러겠죠? 단순히 남녀 사이 그냥 뭐 여자친구였어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에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가 이 정도 있는데, 뭐 동거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뭐 보증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월세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같이 넣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그냥 공동명의로 해서 넣어야 됩니다. 사실 나중에 그냥, 사실 남녀 간의 관계가 시작될 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찬란하고 빛나지만 끝날 때는 사실 어떤 것보다 지저분하고 추악해질 수 있는 게 남녀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하는 게 좋고, 동거와 사실혼 법률적인 차이는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동거를 하실 의사가 있던 분이라든가 또는 사실은 의사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법률적 효과의 차이를 아시고 본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동거와 사실혼에서 비롯된 법률적 뭐 분쟁, 뭐 어떤 차이점이 있냐까지 알아보고, 혹시 뭐 우리 감독님들 질문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 동거하다가 남자가 돈을 다 냈으면 증여라고 볼 수 있다고. 네네. 만약에 서로 약속을 했어요. 돈을 반반 내기로. 근데 남자가 계속 내고 있었어요. 내고 있다가 헤어진 거예요. 네. 근데 여자가 돈 안 줘요. 그럼 그것도 중요해요. 그건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문자 메시지가 있거나 뭐 증거가 그렇죠,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번 달에 원래 내야 되는 월세 100만 원 주고 50 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좀 형편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줄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잘 있어야죠. 모아놓은 웹하드를 옮기셔가지고 잘 모아놓으셔야 돼요. 남녀는 모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은 사실 받기 어렵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때도 사실 저희가 예전에 찍은 남녀간의 금전대여 문제의 기본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그거를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해라. 그렇지. 그게 안 된다면 증거를 남겨라. 문자 메시지라도 당연한 남겨놓거나. 거죠. 그거는 제가 얘기했죠. 이별을 하면 사실은 남이 되는 순간이고, 거기 남이 됐다고 해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깔끔하게 법적인 정산, 도덕적인 정산을 해야 되는 건 해야죠. 자, 오늘은 이제 동거, 그리고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점, 그리고 동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남녀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거의 형태든 비동거의 형태든 사실혼의 형태든 법률혼의 형태든 대한민국 모든 남녀분들 만나시는 분들 100년애로 하시는 그런 뜨거운 사랑, 뜨거운 하시길 사랑, 행복한 사랑.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 하셔서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지 뭐 함께 하시는 연인분들, 날도 더운데 서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서 이렇게 날이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제가 혼자 있지 않았을 텐데요, 그죠? 그렇죠. 성격 좀 고치. 오늘 동거 남친 네, 룩 동거 김상균 남친도-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네. 좋습니다. 보기 좋고 다음번엔 저도 언제 한번 동거 남친 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